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감이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갚아야 할 부채가 상당한데요. 구제금융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리스는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돈을 줄 수 있는 유로그룹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흘 뒤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높이를 맞춰 일단 취업하라.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자금과 교육비 때문에 진 빚이 벌써부터 많아서 아무래도 월급 많이 주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잡코리아가 조사를 했더니요. 20, 30대 대학생과 직장인 가운데 절반 정도는 현재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연봉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거의 고급 디지털 카메라급 화질에 못지않는 수준이죠. 신제품을 내놓은 삼성전자도 화질을 강조했고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최근에 카메라 전문 기업을 인수를 하고 곧 3차원 이미지 전환 등의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눈높이입니다. 저희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은 집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자격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임대주택 자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 전세난의 거리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한참 부족한 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요. 또 청취자 전화 상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증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생생경제에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모십니다. 궁금한 점을 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대신증권의 조윤남 리서치 센터장의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파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간신히 그래도 올랐네요. 네, 간신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침에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리스의 그리스트 위험성, 네. 그리고 중국의 실적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많이 빠졌었는데요. 거래소 는 외국인들 한 2,840억 정도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한 3,100억 정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3포인트 정도로 끝났습니다. 2,146으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플러스 5 정도, 플러스 0.06포인트, 706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일반인들, 개인들이 한 1,200 정도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르기는 올랐는데요. 네. 주말에 불거진 게 이제 그리스 디폴트 위기감.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좀 당분간은 계속 또 증시를 짓누르지 않을까요? 일단 지난 주말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디폴트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24일 날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기 전까지 네. 그리스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구제금융 자녀분이죠. 72억 유로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네.
오히려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키를 쥐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이 개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미진하다라는 어떤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컨센서스 자체는 이것이 결국은 타결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2012년 같은 어떤 그런 급격한 글로벌 시장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로 일단 봐가지고 시장이 돌아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 시장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오늘부터입니다. 지준율을 기존 19.5에서 18.5로 1%포인트를 내렸는데 네. 보통 내릴 때 보게 되면 한 0.5%포인트 정도 내리는데 이번 인하폭 2배를 늘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중국 정부의 강한 어떤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화학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특히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가 중국하고 연관성이 좀 많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본다고 친다면 중국 경제도 그렇게 생각만큼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게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많을까요? 일단 화학주도 같은 케이스는 사실 이 나프타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나프타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또 낮아지다 보니까 석유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나프타 업체들, 특히 나프타 크래커 업체들 같은 경우가 순이익이 1, 4분기보다 오히려 2, 4분기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데가 마찬가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어차피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의 의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본다면 오히려 중국도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화학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이나 업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직포스트라든가 랩지노믹스라든가 파미셀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직포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에서는 선두주자인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주는 어떤 식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 문제 자체를 가장 크게 네. 보이는 부분인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가 시장 분위기 봐가지고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23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국과 유로존의 4월 제조업 지수 잠정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 보게 되면 지난달에 3월 달이죠. 50을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랬죠. 예. 49.61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거꾸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12월 내 최고치가 네. 이제 지난달이었어 52.2였는데 이게 올라갈지 여부가 관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 차원에서 보다 보면은 그렇게 악재가 될 만한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장은 조정 차원에서 네. 접근해가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SK그룹, SKCNC하고 SK 주식회사가 합병을 했잖아요. 예. 이 소식이 좀 뜨거웠는데 왜 한 거죠? 지금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네. 우리가 이제 통상 SK주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또 다른 여러 가지 계열사, 네. SK 관련 계열사들이 있는 그런 지배 구조를 갖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주회사 구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약간 불안정한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요. 보통은 이제 총수, 오너 네. 일가가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LG 같은 경우도 예컨대 구본부 회장이 주 LG라는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각 계열사들을 그 밑에 이제 거느리고 있는 구조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모양상으로는 SK주라는 지주회사가 일반 이 SK 관련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건 보이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SK주라는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은 SK CNC라는 회사를 지배하고 네. SK CNC라는 회사가 SK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SK CNC라는 회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 구조가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이 모양이 불안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인 SK주와 그 바로 위에 있는 SK CNC라는 회사가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SK CNC라는 회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SI 업체죠. 그렇죠. 시스템 통합. 네네. 그 업체인데 지금은 어떻게 이 지배구조상 정점에 돼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는데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 최태원 회장과 그 일가가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주 SK를 지배를 하고 일반 이 SK 계열사들을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통상적인 지주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배 구조가 좀 안정된다고 할까요? 최태원 회장 일가가 SK주를 한 30% 이상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간에 SK CNC와 같은 회사 없이 직접적으로 지배회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네.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가 되고 지주회사 구조 자체가 좀 더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좀 피하려는 어떤 그 수가 아니었느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으려면 이제 지분 30% 이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가 넘어가면 일단 규제를 받는데 두 회사가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총수 일가 지분율은 3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SK CNC라는 회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과 SI 관련해서 계열사 물량들이 많은데 그걸 피해가긴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목적으로만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아마 그리고 SK CNC는 지주회사가 이 SI 업무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네. 아마 별도의 사업 자회사를 만들어서 아마 떼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CNC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좀 있었으니까 네. 예, 아마도 좀 떼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우리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계속 위험하다, 아니다,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상당히 발전량이 많잖아요. 예. 오늘로 예. 1978년 4월 29일 날 이제 고리 1호기가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시대의 막을 열었죠. 네. 그로부터 37년이 지났는데 오늘 드디어 누적 발전량, 그러니까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전력량을 다 누적으로 보니까 오늘자로 3조 킬로와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3조 킬로와트면은 얼마나 되는 이게 양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6.3년, 6년하고도 3분의 1 정도를 쓸 수 있는 분량의 전력량이고요. 네. 서울시만 놓고 보면은 6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한 달 한 1.7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고 만약에 이걸로 KTX를 운전한다 하면은 서울 부산을 1억 1,500만 번 왕복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라고 네. 하는데 어쨌든 많은 원자력으로 많은 전력이 생산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절대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지금 한 30%를 원전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 원전은 그 전력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래서 석탄의 66%, LNG의 25%, 또 단가로 봤을 때 풍력 네. 또 태양광에는 8%밖에는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전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그 화석에너지와 다르게 석탄이나 석유 이 화력 발전소와는 다르게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굉장히 경제성 있는 발전 수단이면 부인할 수 없죠. 이제 문제는 이 안전성에 대한 합의.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넘어왔었는데 특히 이제 후쿠시마 네.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는 정말로 원전이 믿을 만한 발전 아닌가. 싸고 저렴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안전한 것인가. 그리고 이 안전성이라는 게 석탄이나 다른 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만에 하나 났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은 다른 발전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국민적인 합의가 계속적으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정부나 한수원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문제 없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적으로 이 또 원전에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국민들도 어쩐지 뭔가 찜찜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 저절로 없어지기를 정부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정부는 어차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구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정부가 결국은 해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네, 노후 원전에 대한 어떤 그 대책 같은 것들도 좀 분명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이 있습니다. 제1타는 집, 홈인데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세 번째 시간이 잠시 후 2부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세난 심하고요. 정말 돈 걱정 없이 집 걱정 없이 집에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임대주택도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더라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전문가 모시고요. 청취자 전화 상담도 해보고 또 올해 계획된 임대주택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대흥동의 한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있는 곳이 이렇게 테이블이 쫙 있고요. 주방도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공간이죠? 저희들 식사하는 식당하고 주방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선은 거주자분께서는 이곳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3살 때 여기 이사를 와서요. 38년간 살았네요. 그럼 이렇게 새로 집을 짓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워낙에 낡은 집이었고 살던 집이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는 이제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마침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해제가 된 상황이라 집을 짓게 됐죠. 총 공사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살던 집이 불편했기 때문에 따뜻하고 시원한 집이 제일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거기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의뢰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다 해서 세금 포함 다 해서 한 3억 정도 들은 거. 일단은 한 1년 정도 더 살아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건축가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관계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가에 그러면 실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2, 3층 합쳐서 30평 조금 넘습니다. 주 현관이 1층에 있죠. 그리고 주방하고 식당이 있고요. 거실, 어머님 방, 욕실, 드레스룸, 세탁실 그런 것들이 2층에 다 있어요. 그리고 3층은 아들 전용 공간이에요. 네. 그러면 지으실 때 어떤 점에 이렇게 특징을 두고 지으신 점이 있으세요? 1층을 작게 짓고 2층을 크게 짓는다고 하면 보통 구조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 떠 있는 구조죠. 캔틸레버라고 하죠. 외부 공간을 좀 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돈에도 더 좀 환해진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대흥동의 한 주택 현장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가나다라 와와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김윤경의 생생경제.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우리는요 마음 놓고 살 집이 필요하다고요. 제발 살 집 좀 주세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우리 주택시장의 문제는 무엇?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맞습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지금 봄, 여름에는 대한민국 주거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집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주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난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현상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집앤잡 자문위원으로 계신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월세 대란은 안 멈추죠. 그래서 내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임대주택이라도 구하고 싶다 조건이 되면, 근데 이것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집값이 상당히 이제 정체되면서 예. 전세나 이런 쪽을 선호하는 이제 임차인은 많은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물건이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우리나라 임대주택 거주자가 몇 % 정도가 되나요? 지금 2014년에 국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전체 가구의 46.4%, 가구 수로는 한 8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800만 가구. 이 정도 되면은 글쎄 이게 많다 적다라는 판단이 가능한가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높은 임차 비율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네. 나라들은 자가 소유율이 한 60에서 70%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지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수요도 더 많이 늘고 있다라고 봐야지 되나요? 그렇죠. 공공임대가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하고 네. 또 인상률도 일정하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10년 분양 전환처럼 네. 임대 후에 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 이제 공공임대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에서 10년 살고 분양을 해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많이 살 수 있는 주택도 있죠. 어떻게 나뉘나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소득층 아주 하위 저소득층들한테는 이제 연구임대라는 형태로 해서 한 50년 정도 임대를 네. 해주는 예, 공공임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보다 상위층한테 해주는 이제 국민임대라 그래서 한 국민임대. 20에서 30년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공공건설임대라는 것이 이제 5년에서 한 네. 10년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우리나라에 한 100만 호 정도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전환이 되는 건 아닌가요? 국민임대는 분양 전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 30년 살고 일단 나와야지 되는 거네요?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들의 어떤 거주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나요? 상대적으로 근데 공공의 경우는 그 기간을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으로 저희 전월세 계약 2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네. 예, 정부에서 최소한 이제 한 8년에서 10년 이상은 주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분양 전환하는 임대, 그러니까 공공건설 임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아니면은 공급이 딸려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공급은 이제 최근에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그 공공임대 100만 호 중에 한 15만 호 정도가 현재 그런 5년에서 10년 분양 전환의 주택이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는 조금씩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께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 한 분 전화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대 아파트 거주하신다고요? 네. 네.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느 곳인가요? 네, 경남 김해시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에는 지금 언제 들어가셔서 얼마나 계셨나요? 한 2009년도 말쯤에 해가지고요. 지금껏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공공 임대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죠? 보통 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시세보다는 저렴해서 알아보다가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이 공공임대 중에 공공건설임대라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분양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분양 전환 받았어요. 조건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 8천 가까이 했어요. 7천에서 8천 정도요? 네. 예. 지금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20평이요. 20평에. 네. 예. 그러면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할 때 지금 경남 김해시라고 하셨는데 예. 어떤 편이에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싼 편이긴 한데, 어차피 임대 아파트는 조금 싼 편이잖아요. 네. 임대 아파트를 비교하자면은 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도 이제 분양을 결심하신 이유는 조금 더 그래도 내 집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예. 분양가로 한 20평 아파트에 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네. 분양 전환이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받았어요. 아, 그러면은 분양 전환하신 것도 그 공공 임대를 하시면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조금 좀 일찍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 아파트가 원래 세워진 지 한 10년 가까이 정도 됐거든요. 네. 그쯤으로 분양 전환 시점에 거의 맞춰서 바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만족도는 높으신 편이고요? 한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라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네.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주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반갑게 들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의 공공임대 아파트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상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보 이용료 5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현 교수님, 청취자 말씀 함께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공공임대도 그냥 싸니까 그냥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분양전환도 뭐 이 정도면은 내 집 하기에 좋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좋은 조건에 하신 건가요? 뭐 감이 잘 좀 안 잡히는 점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공공건설임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택지비가 싸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금리로 일단 대출이 되고요. 또 세제 혜택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분양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이제 주변의 시세를 감안을 하기 때문에 약간 가격적이면서 이제 좀 이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시세라는 게 아무래도 처음에 임대로 들어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뛰어 있어서 뭐 이런 감정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이제 시세가 반영이 되면 약간 이제 올라간 느낌을 가지시게 되죠. 그래도 이렇게 하신 분이면은 해피하신 케이스라고 봐도 되겠죠? 예, 대체적으로 공공건설임대가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마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죠?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임대주택의 50%까지도 공공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 정도니까. 공공이 20, 그러면은 80은 민간 임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도 공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제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좀 국면이긴 한데 이것이 선진국의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성장이 많이 될 때, 경제 성장될 때 공급이 많았던 것인데 그런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실은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요새 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이제 또 이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에 공공임대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참 세워두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그래도 공급을 오히려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좀 늘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주택공사나 뭐 이런 곳에서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공공건설 비교적 저희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LH라든지 SH라든지 이런 이제 공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LH 같은 경우 이제 금융 부채가 뭐 100조 이런 식으로 돼서 상당히 이제 향후에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움이 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해결책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오늘은 집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세난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층, 한참 부족한 임대주택을 주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집앤잡 오늘은 전세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층 한참 부족한 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현장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국주택토지공사 LH주거복지사업처의 주양규 차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 요즘 그 전세난으로 인해서 LH에서 공급하는 장기 공급 임대주택인 국민주택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좋은 품질과 더불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내 집같이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청약 경쟁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최근 수도권인 하남미사지구는 일반 청약 경쟁률이 약 6대1 정도 되었습니다. 네, 상당하네요. 예, 예. 올해는 몇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인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1만 6천 호 정도 공급을 했고요. 네. 올해는 상반기에 약 1만 6천 호, 하반기에 1만 3천 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1개 지역에서 네. 총 2만 9천 호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2배가량 늘어나기는 하네요. 예. 상반기에 신규 모집하는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1만 6천 호 중에서 수도권에 약 한 8,800호 정도를 공급 예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5월 달에 고양 삼성지구가 공급 예정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남 미사지구에 한 개 단지가 이제 추가로 6월 달에 공급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아마 좀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좀 청약 경쟁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 삼성 그리고 하남 미사가 5, 6월에 공급이 되는 예정이 되어 있군요. 임대주택은 신청 가능한 자격이 있을 거고 어떤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약 자격은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어느 분이 신청하셔도 가능한데 네. 대신 이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 무주택 요건과 더불어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금액으로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소득 같은 경우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세대원 합계 소득이 약 한 331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자산 중에서 토지 및 건물 가격은 세대원 소유 합계 금액이 1억 2,600만 원. 자동차 가격은 소유한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의 가격이 2,489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약 통장의 순위나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공급 면적이 전용 50제곱 미만인 주택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은 가능한데요. 네.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배점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공급 면적이 50에서 6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청약 통장 가입 횟수에 따라서 네. 청약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 저축을 가입하신 분이 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해당 지역에 살아야지만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은 인근 지역에 살아도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 예. 인근 지역 거주자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의 LH주거복지사업처 주양규 차장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긴 하네요. 네, 교수님. 네. 아무래도 공공임대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는 안 되지만은 일정한 물량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아마 이런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은 완화가 된 거죠. 예전에는 세대주만 이제 무주택, 그러니까 세대주에 대해서만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세대원까지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 공급 물량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까 LHSH 부채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일한 문제를 사실 외국에서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되게 이제 직접 공공에서 건설하는 자금을 다 조달하는 게 아니라 민간 쪽의 자금을 좀 활용한다든지. 약간 민자 사업 비슷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임대 리츠라 그래서 리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금을 이제 민간 자금을 같이 투입하는 그런 이제 공공 임대 리츠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아예 민간 쪽에 있는 주택을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좀 부여하고 지원하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준공공 임대라 그래서 이제 민간에도 일정하게 이제 그런 공공적 성격을 갖는 그런 임대주택을 좀 공급하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공공 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빨리 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일반 민간 쪽에 여러 가지 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를 확대하려고 그러면은 내 집을 이렇게 임대를 해주면 뭐 세제 혜택을 좀 빵빵하게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 중에 이제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산층 3, 4인용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공공건설 임대만 줬던 조건들을 민간 건설 임대에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뉴스테이. 문제는 이제 이게 건설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걸리죠? 이게 이제 대부분 단지 규모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뭐 한 3, 4년은 걸릴 거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부분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고 또 그런 것 이외에 지금 사실은 민간에서 이 공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뭐 세제 지원이든 금융 지원이든 다양한 임대인이 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뭐 이런 지원책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그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임차인에 대한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저리로 대출한다든지 세액 공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많이 나왔는데 사실 개인 임대인들이 이 시장에 와서 이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좀 아직 명확하게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 우리나라 월세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불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임대료가 이제 뭐 들쑥날쑥하거나 또 이런 전환율이 높게 설정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임대인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있는 주택의 숫자가 전체 주택의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90%는 사실은 전혀 이런 제도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지금 좀 세제나 금융 지원을 통한 투명성을 좀 높여주는 것이 양지로 좀 나오게 해야겠군요. 그렇게 해서 좀 제도권 임대주택이 되도록 함으로써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의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왠지 민간 임대라는 것은 공공 임대보다 왠지가 아니라 그냥 사실상 높잖아요, 임대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민간 임대는 그래도 공공 임대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좀 높잖아요. 전체적인 평균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이제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뭐 전세가도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가는 과정에서 소위 전환율이라는 것이 금리의 한 2배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월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내가 내는 임대료가 시장의 적정 임대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사실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투명하게 하려 그러면은 정부가 또 역할을 해야지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한 제도권 진입을 이제 상당히
장려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면 알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015 장기 프로젝트 지벤잡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고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세 번째 시간 전세난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저소득층 한참 부족한 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특별기획 프로젝트 지벤잡.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생생경제 내시뉴스 듣고 이어진 3부에서는요. 생생기획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증권사 고수 베스트 센터장의 투자 황금률을 알아본다. 신의 한 수 준비를 했는데요. 대신증권 조윤남 리서치 센터장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